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매진 메카에버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00년도 5월 20일 날 첫 엔진 오일 정육이라는 것을 투잡을 하면서 제가 출혈을 하면서 오일 정육이를 장착한 날입니다. 이거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고객 명단인데 보면 배성진 이 친구가 제가 삼명의 전주 한솔재지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5월 20일 날 쌍용차에 첫 장착을 해갖고 오늘 2018년도 5월 20일 주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어떤 중대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올 정리기를 장착을 해드렸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300대 이상을 장착하다가 2002년도 10월 1일부로 차를 완전히 주차를 시키고 제가 전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명단이 중에는 지금도 19년째 저하고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파 세나풍 파워 최근에 나온 10단계를 장착을 하고 너무나 좋아하시죠. 그분들은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왔거든요. 제가 보면 106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1060일까지. 그럼 수천 명 되죠. 근데 이분들은 다 운전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운석계를 떠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차를 너무 좋은 차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쌍용벤지에 이렇게 이 발전기를 얹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만 가서 한 역사적인 자리라 제가 저는 기록을 잘 남기는 성격이에요. 사진을 찍어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발전 다이 얹기 위해서 이 다이를 앵글을 깔아갖고 275만 원짜리 혼다 발전 용접기입니다. 얹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공업사에 갔던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지금 레미콘 영업해갖고 제가 투잡을 했잖아요. 운전하면서 컨테너 운전하면서 제가 호남권을 운전하면서 군산, 전주, 익산 이런 데 가면서 레미콘 회사에 가서 제가 영업하고 장착을 한 광경입니다. 레미콘 회사. 제 차에다가 엔진오일 정리기 마크 붙이고 또 이렇게 청탑 스카니아에다가 이렇게 영업해갖고 또 붙이고 있는 광경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면 이렇게 좋은 걸 왜 한다냐 이걸 장착을 하니까 오일 그때만 해도 뭐 빨리 가면 한 달에 한 번 늦게 가라봐야 두 달에 한 번 갈던 시절인데 첫째는 시간이 없어서 오일 갈 수가 없어요. 요즘 바쁘거든요. 출애라 기사들을 컨테너 하는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힐타만 갈아 불고 얼마 모지는 거 보충하면 되니까 제가 22만 킬로를 무기한 운행 중이었고 그때 투잡할 때도 완전 오일 완전 무기한 선원 차량이라고 붙여서 다녔습니다. 제가 이 꼬리는 지금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동영상에 자주 나오죠. 아직도 이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회사 물건을 이 그린애플이라는 회사 물건을 제가 6, 7년을 다가 있다가 제품이 너무나 이 아날로그 방식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불안자식 기계식은 어느 정도 먹혀들었는데 전자식으로 오면서 오일 점도가 너무 좋으면 고바이 올라갈 때 오르막 올라갈 때 제일 RPM이 이 운동 회전수가 많잖아요. 회전. 그때 RPM 회전이 부하가 받는 차들이 가끔 있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신형으로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신형 제품 옛날 구형 제품 이렇게 캔식으로 돼갖고 요 위에 따까리가 있었고 위에 힐타를 교환하는데 이거 보면 제가 이제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저 이제 젊었을 때네 그때만 해도 여기 힐터가 나쁜 오일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좋은 오일이 나오니까 엔진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쇳가루가 나오는지 물이 나오는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산화 가정에서 엄청나게 그 엔진이 안 좋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망가진 차에 달아도 제가 덤탱이를 다 쓰는 거예요. 색가루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 차가 지금 보름발이 칡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메탈 베어링 아닙니까? 메탈 베어링인데 메탈 베어링이 닳아지면 이게 보름발이 친 거잖아요. 이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뜯어보기 전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이 신형은 어떻게 되냐면 방사형이라 밖에서 오일이 들어가고 안으로 좋은 오일이 나오니까 이 필터를 교환할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어떻게 확인이 되냐? 이 마모가 진행 중인 것을 시야로 못 보니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형으로 개발하고 나서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이 힐터를 갈 때 이렇게 빼잖아요. 빼면 이걸 하우징을 닦아야 됩니다. 걸레로 닦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마모되는 것들이 나오면 제가 이건 일반 오일 힐터를 제가 까본 겁니다. 분해를 해본 겁니다. 분해를 할 때 이렇게 크롬 몇 개가 있죠. 이게 바로 이게 닳아지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보름발이 친 거고 덜 친 것들은 이게 계속 얇은 비닐 몇 개 짓듯 벗겨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크랑크를 보호하기 때문에 크랑크 자체는 폐차할 때까지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즈에서도 이렇게 색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벤즈도 보링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벗겨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엔진은. 그런 결론은 뭐냐? 모든 엔진은 마모를 향해서 간다. 시동 거는 순간. 이건 현대트라고 첫 번째 일타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일타 갈 때. 이거 보링 주기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420mm 8기. 잘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중고차에 달았으니까 어차피 여기 노란 색깔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벗겨진 게. 그 보링발 친 걸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링 보내면 역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살짝 이제 보링 이제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거 보십시오. 수많은 인지는 볼보 420도 이렇게 나옵니다. 1430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따가 까보면 이렇게 오일 속에도 기름 속에도 이렇게 정류 시스템이 아무리 잘 힐터가 있어도 인젝터가 맛이 가고 브란자가 맛이 가는 것은 이 이유이고 더군다나 제가 개발한 이 신형은 알다시피 지금 동영상을 보서 알겠지만 이 연소 과정에서 카본을 잡기 때문에 연소 폭발할 때 카본이 이게 끼는 겁니다. 오일 카본이 아닙니다. 이거 엔진 오일 카본이 아니고 폭발할 때 이 안쪽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 40만 됐는지 벌써 보링 들어왔어요. 오일을 먹었거나 붙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차는 75만 오일 안 끌었는데 똑같은 파워텍 엔진인데도 라이너 고무가 나가고 이제 할 수 없이 고무가 나갔으니까 물이 들어갈 겁니까 엔진 오일로. 그래서 보링 들어간 거예요. 분해한 짐에 이거 새걸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증거입니다. 깨끗하잖아요. 닝구가 논다는 얘기예요. 닝구가 얄랑얄랑. 이 제품이죠. 이건 경유고 오일이고. 이 제품을 제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야 안 돼가지고 특허를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발명 특허를 받은 겁니다. 자동차용 엔진 오일과 연료 정화미, 연료 어셈블리 특허 번호 나와 있죠. 특허 번호 나와 있죠. 2000년도 12월 7일 날 제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 발명 특허를 받고 나서도 이미지 개선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터쇼에도 이렇게 2000년도 2010년도 모터쇼에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제품 했는데 열정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일은 제때 교환을 해야 되는 게 이 정설이고 또 맞는 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까지 자동차가 나온 지 1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은 AI 인공지능 센서가 달린 차가 드디어 나왔어요. 벤츠 419
510 유로6에 제가 장착을 했는데 40만 넘은 차에 장착을 했거든요. 이 차가 한 달에 25,000km를 하는데 오일을 새 걸로 교환하고 나면 11만 킬로로 세팅이 된답니다. 그게 11만 킬로 운행 후에 또 신유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장착을 10단계 나파 세나풍 파워 10단계를 장착하고 2달 만에 갔더만은 그 차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세팅 값이 원 11만 킬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럼 8만 킬로에 장착을 했는데 그 3만 킬로 운행한 상태에서 장착을 해가지고 다시 또 5만 킬로를 운행했다거든요. 한 달에 25,000 킬로 뛰어요. 동해를 뛰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방향에서 동해를 뛰기 때문에 이제 1,000킬로를 뛰는데 25,000 킬로를 뛰는데 5만 킬로를 뛰으니까 8만 킬로를 뛰고도 다시 세팅값이 11만 킬로로 갔으니까 쉐오일이 됐다는 얘기죠. 엔진이 쉐오일 상태로 계속 운행하는 거하고 00으로 갈 때까지 그 오는 부하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오일 점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마모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마모가 되냐? 쉐오일 교환해 갖고 7, 8,000km 까지는 별로 색깔이 안 보여요. 그러나 오일 교환 시점이 돼가지고 맥가이버 라파세나품 파워 오일 정리형에서 딱 장착을 하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색깔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색깔이가 거의 안 보여요. 90% 이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내기도 모든 오일은 점도가 떨어진다.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우리가 오일을 갈고 나서 보면 대체적으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침에 첫 시동 걸었을 때 좀 시끄러운 느낌이 오잖아요. 그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거 발명 특허를 받았고, 보면 모든 엔진은 마모가 진행이 된다고 셀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면 셀이라는 책자에서 윤활은 유체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일 고유의 성질적 유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경계 윤활은 고하중 상태에서 일어나기 쉽고 특히 기계의 시동이나 정지 전후에서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경계 윤활은 뭐냐면 바로 이거요. 오일이 다시 하는데 쇠와 쇠가 부딪히는 이 현상이 경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피팅 현상에 의해서 아까 이 마모된 색깔을 봤죠. 그것이 반드시 여기서 경계 윤활을 갖기 때문에 이 색가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뭐 모든 건 증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모가 돼가 이 노란 색가루 나와갖고 일부는 보링 안 하고도 차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중고차는 복골복이다. 이 보십시오. 표팅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오일 교환 올해 뭐 교환주기 안 지켜도 된다고 한 분들이 있어요. 아예 오일만 안 떨어지면 절대 엔진 안 붙습니다. 오일 안 간다고 해서 엔진 안 붙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1년 이상 내 걸 안 달고도 1년 이상을 장거리 뛰는데도 옛날이니까 벌써 19년 전이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오일 교환 왜 하냐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1년 이상 안 갈고 자기는 운행한대. 그분들은 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겠죠. 색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경유 속에서도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옛날 초창기에 이거 팔았던 경유정리기. 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아이고 참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러면 경유정리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요즘은 인젝터 타입이 아닙니까? 제가 승용차용도 인젝터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카본 아닙니까? 카본. 원심 분리기에서 나온 엄청난 카본. 이 카본을 제 제품에서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냅니다. 이 카본 아닙니까? 하면서 끄집어냅니다. 제가 뭔 테스트를 하냐면 이걸 묻히면 이렇게 깨끗이 진다는 걸 지금 테스트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깨끗해져 버리잖아요. 우리 맥가이버 필터입니다. 벗겨진 게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구형 스칸이 하는데 오일 많이 묻은 자리에는 이렇게 분해를 해갖고 씻어내라고. 똑같이 새카매져야 되죠. 이렇게 새카면 차도 봐세요. 빨고 가봐. 오래되면 이렇게 새카매집니다. 이렇게. 예, 이걸 싹 뺏겨냅니다. 왜? 이게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깨끗했던 것이 이렇게 되면 그만큼 카본이 나왔다는 얘기냐. 원심 분리기에서 청소한 카본이 덩어리입니다. 예, 이게 지금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예, 깨끗해졌잖아요. 이거.
지금 묻은 자리가. 예,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예, 오늘은 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가격, 나파세나풍 파워, 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40%를 DC하기로 중대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대형차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거지 소형차에 달기 위해서는 개발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소형차에는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없었어요. 루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걸 개발해 놓고도 프랜카드를 100장을 붙여야 될까 1000장을 붙여야 될까 고민하고 다니던 중에 유튜브를 생각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어느 날 노후된 무소차, 우리 대형차 가진 분들도 차가 있잖아요. 그 작은 차에 올렸는데 갑자기 그 무소 매연이 새카맣게 나오던 것이 매연이 줄어들고 악셀 페달이 억수로 가볍고 차도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동영상 올린 게 계기가 돼갖고 전국에 있는 무소 매연 나온 차들이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전국에 매연 때문에 고민하는 차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독성가스 때문에 그리고 차가 안 나가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차 자체가 스트레스인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카센터에서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돈이 들어가면 수리가 되겠지요. 그러나 10년, 20년 된 차들, 노후된 차들을 뭐 수리를 제대로 하려니까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카센터 사장님들도 답답하죠. 폐차장에 가봐야 돈 뭐 2, 30만 원 밖에 안 줄 차를 갖다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들여갖고 전부 수리하라는 얘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파세나풍 파워 이걸 장착해갖고 매연이 줄고 연비가 좋아지고 힘이 좋아지고 냄새가 없어지고 차가 너무 잘 되고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갖고 전화도 많이 왔지만은 제가 또 충격받은 건 뭐냐면 좋은 차 탄 분들도 또 가격에 때문에 예민하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입차 타신 분들도 가격 때문에 포기를 한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한테 전화가 뭐 10통 오면 아마 100통 오면 한 한 5명 정도는 가격 때문에 못 온 것 같아요. 나머지 한 5, 6명은 뭐 답답하니까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차들도 오시더라고. 새 차 때 미리 달면 더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이 19전은 오늘은 5월 20일, 2018년도 5월 20일인데, 만 19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가격을 승용차한테는 너무 부담스럽다. 대형차 기준으로 이게 맞춘 게 돼가지고 그러면 물건은 똑같은 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어디까지 맞추면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부담을 안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드디어 오늘 디데이로 19주년을 기념해가지고 40%를 DC하기로 했습니다. 40%라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뒷심지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제가 19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또 요 근래 작년부터 재작년 7월 2일부터 이게 우편 판매가 시작됐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판매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서 전화만 하고, 돈이 없어서 또
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제가 드디어 40%를 DC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은 40% DC했다고 해서 성능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대형차에 달았던 그대로 이 제품 그대로 40%에 제가 DC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전부터 이걸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록을 남기기를 좋아하거든요. 보십시오. 200호의 공기 쪽에 시나폰 파워를 붙였죠. 이게 제일 1세대 초창기 모델입니다. 초창기 모델입니다. 에어컨 들어간 데 인도 쿨러 이게 부착을 했죠. 보십시오. 이건 벤즈 아닙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만차 같네요. 만이네요, 만차.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벤즈고. 차세대 같네. 200호 엔진이네. 200호. 4.5톤짜리. 옛날 구형 만차. 구형 만차. 이건 파워테. 제가 수많은 차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은 올정유기하고 이거 같이 했을 때 공기 쪽으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옛날 초창기 1호로 달았던 우리 고객님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제품이 나온 겁니다. 제가 또 와류 쪽에도 연구했던 것이 이겁니다. 엄청 연구했습니다. 저도 와류 여기도 인터쿨러에도 연락하고 개발하고 지금은 이런 제품 이제 드디어 완성해갖고 나왔습니다. 제품이 출시됐으니까 곧 제가 동영상에 올려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대형차에 달아가지고는 지금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제가 또 실제적으로 제 차에 달아보니까 제가 라파세나폭 파워하고 마우라에 매과류를 딱 넣어버리니까 닭살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놀라가지고 그 연비 그 몬스터 게이지에서도 깜짝 놀란 연비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거 나스 패치 파워 이 대단하죠. 우리 고객님들 중에 이거 7개 장착하고 라파세나폭 파워 7개가 야생 말하면 이 나스 패치 한 장 딱 예약하나 통에 붙여버리면 명마를 타는 느낌이라는 거 하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광고를 해서 알죠. 제가 이거 디자인 특허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이거 짝퉁 나올까봐 이렇게 3개를 받았어요. 3개를 받았어요. 이거 육각하고 사각하고 3개를 받았습니다. 하도 뭐 요즘은 뭐 짝퉁도 많은 세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디자인 특허를 받았고 이 제품 자체는 제가 특허를 안 받았습니다. 뭐 그동안 동영상에도 누누이 제가 누가 질문하실 때 이런 특허를 안 받은 이유는 우리 특허 내준 별지사분이 방어할 수 있냐 80% 이상은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허를 안 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디자인 특허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라파세나풍 파워 40% 세일을 한다는 광고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정육이 인젝터 하는 거 이거 개발했습니다. 제가 인젝터 맛이 가가지고 불량 그 첨가제 오래된 걸 넣어가지고 인젝터 마셔갖고 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온 차들 중에는 인젝터 때문에 매연 많이 나온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경기는 어렵고 차는 못 바꾸고.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해주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베라크루즈도 한 대 달았고 2.5톤 마이티 덤프에도 월정육하고 같이 달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계속 운전하고 싶답니다. 운전이 즐거워야 됩니다. 제가 이 라파세나풍 파워라고 이름을 진 이유가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라파 히브리어로 치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나풍 파워는 세라믹 나노 이온에 그리고 바람 풍자를 제가 썼어요. 일부러 공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풍자를 쓴 겁니다. 파워라고 매직 맥과이버 그린에버 이 제품은 나파란 의미를 내가 왜 이 제품에 활용을 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뛰어든 계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 예, 올종유기만 달아도 폐유가 그만큼 적게 나오고, 또 첫째 기름도 차이가 나고, 또 매연이 줄어들더라고요. 오일 교환 시기가 되면 매연도 더 나오고 엔진도 시끄러운 이유가 점성이 약해지면 그만큼 압이 세니까 매연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파 시나풍 라파란 말을 쓰게 된 건 세 가지입니다. 예, 라파, 치유, 치료. 자연을 치료하고, 자동차를 치료하고, 사람도 치료하자. 왜? 마오라로 나오는 이 배기가스 농도만큼 실내 공기가 오염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연이 많이 나온 차는 실내 공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라파 시나풍 파워 자체가 세트 자체가 사람을 운전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첫째, 운전대를 잡았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힐링이 돼야 된다. 드라이버가 즐거워야 된다. 운전하는 선, 이 경쾌한 소리가, 엔진 소리가 들린다. 음악 소리 같이 들린다. 너무나 행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차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레이크 잘 듣는 티코가 브레이크 안 듣는 벤츠보다 더 좋다는 개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차 잘 나간 것만 개발하다 보니까 제 구형 스타렉스에 차 잘 나간 것을 대형차에 달았던 것을 올정육이고 경정육이고 저 와륙이고 뭐 세나풍 파워고 이렇게 당착을 옛날 구형 모델로 해보니까 브레이크가 밀려요. 브레이크가 밀려가지고 보험료가 200% 가까이 됩니다. 2, 30cm가 딱 물려요. 딱 밟은 상태에서 유격이 안 올라와고 밟아도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그 라파 세나풍 이 신형 이걸 다시 개발을 했을 때 제가 스타렉스를 딸고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어갔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항상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다이하고 용접기하고 공구하고 갖고 다니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사람 뭐 100명 탄 거 무게를 다 갖고 다니기 때문에 다이아가 한 장 짜부러져 있어요. 뒷다이아가. 그래서 밟을 때는 제가 겁이 나요. 다이아 파스 날까 봐. 그 정도로 겁이 날 정도로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밀려서 항상 겁이 났는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대형차까지 또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차가 바람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블랙라인 그 높은 탑 550마력 벤츠는 아르게 그 바람 부는 날도 그 정도로 조용히 갔다는 걸 느껴졌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점도가 다시 살아난 거 AI 시스템에서 그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여러분의 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제가 많은 분들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라파 세나풍 파워를 장착하고 싶어도 돈 가격 때문에 포기하신 지금 저한테 전화해 주신 분이 솔직히 10,000명도 넘습니다. 그분들 빨리 장착을 하셔가지고 자연환경 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돈 많이 빠지고 또 안전한 자동차를 타시고 차가 너무 되면 사실 브레이크가 많이 밀립니다. 근데 요즘은 새로 나온 차들도 밀린대요. 차들, 알부 차들 특히. 신호대 앞에서 접촉, 충돌사고 나면 내가 안타까워요. 저는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라파 세나풍 파워 달았으면 좀 덜 받았을 건데, 안 받을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연 붙고 가는 차들 보면 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형차든 소형차든, 이게 세이브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세이브가 되니까, 빨리 하셔가지고 자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 2시간 들어갑니다. 라파 세나풍 파워 이 제품에 한해서만 DC가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